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하는 말들을 쭉 들어보면 하나같이 좀 황당한 주장들이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송 전 대표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자기 아이폰 비번을 지금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엄한 잡대를 펴요. 자기 핸드폰 잊었다고 경찰들 동원해서 찾아내고 대한민국 국민이 핸드폰 잊으면 그렇게 찾아줍니까? 어쨌든 증거를 인멸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무실도 다.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핸드폰 다 제출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판사님들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검찰 공화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도 제 휴대전화를 포맷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있으세요? 한 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습니까? 네, 핸드폰 바꿀 때 네. 원래 쓰던 거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 불안하잖아요. 제 정보가 갈까 봐. 그때. 그래서 초기화시키고 그렇게 한 적은 있는데 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한다니까 저는 그럼 좀 이 정보사회 이 핸드폰 사용법에 좀 미숙한 사람인가 하는 얘기 생각이 들고 참 그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까지 추락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송영길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 몫을 한다. 운동권 출신의 투쟁력이 있는 데다가 네. 사법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그런 이제 청년 정치인이 될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기대대로 5선을 하고 인천광역시장을 하고 당대표를 하고 막판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했습니다. 네. 그때 보여줬던 그 당당함은 전혀 지금 볼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너무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네. 본인의 어떤 형사 처벌 과정에서 그 뭔가 모면하려는 듯한 그 모면하게 급급해서 나오는 논리와 이성을 모두 상실한 저런 말들 이런 것들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송영길 대표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핸드폰 포맷도 다들 하지 않냐 이럴 때 다들 막 웃음이 터질 정도로 황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한 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전제가 뭐냐면 새로 샀을 때 그 백업을 해가지고 그대로 옮기고 팔 거는 안 쓰니까 포맷을 했다 이거거든요. 다들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연락처 정보, 뭐 메시지 이런 거 다 그대로 이제 옮기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거 없어질까 봐 백업도 하잖아요. 또 사무실에서도 뭐 한 달 단위로 뭐 다 포맷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3중으로 백업하거든요. 혹시라도 날아갈까 봐. 핸드폰도 저는 백업하고 여러 군데 백업을 해요. 없어질까 봐. 네. 그래서 저 말씀은 정말 상식과 너무 먼 말씀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핑계 대려고 한동훈 장관의 뭐 비번 안 알려준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법적으로 너무 다른데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정말 형사사건이 위급하니까 정말 일반인 돼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이라는 거에서 너 혐의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비번 뭐야 증거 어딨어 이런 거 물어볼 때 거부할 수 있는 게 헌법상 권리잖아요. 이거를 얘기하게 하려면 고문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독재 정권의 고문이 그래서 금지됐던 거고 고문하지 말라, 진술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과학 수사하고 포렌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렌식의 대상인 그 물적 증거 핸드폰에 대해서 폐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속도 하고 증거인멸죄로도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엄연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계속 섞어서 하시는 거는 국민들 헷갈리라 그러는 건데 눈높이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고스톱 칠 때 패를 들었어요. 그냥 농담 삼아든 진짜든 나 패 뭐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진술 거부권이에요. 근데 송영길 대표처럼 핸드폰 폐기하거나 백업하지 이게 뭐냐면 밑장 빼기 한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 가지고 물타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포맷.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한 부분은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4월 24일 날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뭐 2달이 넘어갔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수사받겠다, 검찰청에도 2번이나 갔었죠. 근데 이제 검사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하니까 답답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더딘다는 지적도 하고 싶고 저는 이제 그 휴대폰 얘기 나왔을 때 한동훈 장관 비번 풀지 않은 거 이 얘기는 뭐 법리적으로 뭐 구자룡 변호사처럼 사건에 다루어 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뭐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장관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 안 된 거는 본인 휴대폰 비번 풀지 않는 거가 뭐 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법무장관도 하시는데 일반 피의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적이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최근에는 또 무슨 장충체험 가서 휴대폰 잊어버렸는데 네네. 강력계 형사들이 투입됐어요. 그 일반인들 한번 전화 잊어버렸다고 전화 한번 해주시죠. 파출소에다가. 형사들이 웃습니다. 형사들이 강력범죄 다루러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이 가능한데 다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파리로 출국할 때 저도 보니까 그때 갔을 때 학교에서 휴대폰은 학교에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때 뭐 이 수사가 불거지진 않았죠. 그래서 그 휴대폰을 폐기를 했고 그걸 쓰다가 4월 24일 들어오면서 그 학교에 반납을 하고 새로 구입한 거를 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휴대폰을 자주 이거 뭡니까? 포맷? 한 번씩 포맷을 해본 적은 없고 네. 저도 이제 휴대폰 바꿀 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국민들이 뭐 선뜻 동의를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앞부분 얘기에서는 뭐 지적할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네, 구자민 변호사님. 네. 핸드폰 분실 관련된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갔을 때 자리 맡으려고 가방이나 핸드폰 올려놓고 예, 주문하러 예. 갔다 올 때 예, 있죠. 예. 그때 그거 누가 집어가면 그게 절도잖아요. 네. 절도예요. 지금 저 사건에서도 체육관에 나 의자에 놨는데라는 멘트까지도 영상에서 확인돼요. 내가 어디에 뒀는지 아는 물건을 그 재향군인께서 찾아주려는 목적이었지만 하여튼 집어갔어요. 그러면 좋은 목적인지 나쁜 목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물건 누가 집어가면 당연히 절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누가 집어갔어요라면 절도 사건,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국민 누구에게나 와요. 근데 전화해서 제 잃어버린 핸드폰 찾아주세요 이러면 웃어버리죠. 그러니까 분실이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데 분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누가 집어간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휴대전화 포맷은 대부분 잘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분실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절도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잠깐 오고 갔습니다. 자, 어찌됐든 송 전 대표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포맷은 한 번씩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더니 과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주장했던 정경심 전 교수가 그 하드 디스크를 가져갔을 때 이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했던 발언이 다시금 우리 귀에 자꾸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당연합니다.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자,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당시에 2019년 9월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노동희 교수님? 네. 뭐 비슷한 얘기 같으네요. 글쎄 저런 거를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검찰이 저렇게 증거를 조작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뭐 범죄 집단이 저게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송 전 대표도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이 녹취록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네. 다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기들끼리의 뇌피셜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는 무슨 뭐 태블릿 PC 조작설에까지 올라타시는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걸 좀 살펴보면은요. 송 전 대표가 이제 그 재작년에 12월 달에 출국을 했잖아요. 갑자기. 그럴 때 10월 달에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되고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일부 기자들이 송 전 대표에게 그런 사실을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이정근 부총장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확인 취재를 하니까 부랴부랴 출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때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자기가 그동안 쓰던 우리 다 얘기하셨지만 누가 휴대전화를 파기하거나 포맷을 합니까? 더 여기에 같은 모든 그 기록이 다 있고 모든 연락처가 다 있는데 휴대전화 바꿀 때도 혹시라도 이 자료 하나가 빠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내려받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과연 저런 걸 또 근데 믿는 분들이 계셔서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동물농장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뉴스피크라 그래갖고 새로운 언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근데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새로운 언어를 그렇지 않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송 전 대표도 너무 이렇게 초조해하지 마시고 순서에 따라서 수사를 받을 것이고 그때 가서 뭐 법정에 가서 또는 검찰에 가서 좀 잘 방어 수단을 잘 강구하시면 되는 거지. 저렇게 막 얘기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 자꾸 이렇게 또 엉뚱한 트랩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뇌피셜입니까? 그럼 검찰이 그 녹취록을 조작했단 말입니까? 또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할 얘기다. 얘기하시고 있고. 태블릿 PC 조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에 자꾸 이렇게 본인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태블릿 PC 얘기가 나온 김에 태블릿 PC와 관련된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황당한 주장이기도 한데 과거 국정농단 당시에 최서원 씨가 주장했던 그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더더욱이 다급해졌거나 초조해졌거나 불안해졌거나 이런 해석들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거라면 빨리 최서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돌려주고 있어요.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내 PC라든지 핸드폰을 만약에 검찰에 압수수색에 가면 그것을 이미징을 뜨고 나서 돌려줘요. 개인 재산이잖아요. 근데 안 돌려주고 있다고 지금까지.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른 분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의 스탠스는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 이제 하다 저기까지 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단순히 구속되고 처벌받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본인 정치 생명이 끊기는 거, 본인이 원대한 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꺾여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감정으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는 집단이다. 그 집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녹취 파일 관련한 모든 것들도 거짓일 수 있으니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굉장히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얘기도 아니고 태블릿 PC 관련해서 이걸 조작설을 얘기를 하게 되면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네. 촛불 시위를 촉발했었던 그 시작부터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5년 탄생 과정에 있어서 맨 처음 출발 지점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그 사실을 부정한다. 이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는 어디에도 편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본인 혼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 또 변희재 씨와 유튜브 방송도 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변희재처럼 저렇게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겁도 없이 과감하게 발언한 사람이 없다.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까지 해놓고 저렇게 떠든 사람을 왜 안 구속시키고 있지?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스토커 범죄 딱 적용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왜 참고 있냐 이거죠. 저는 지금도 탄핵은 불가피했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태블릿 PC 조작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진보 보수를 넘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을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악질 저질 괴담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이원석. 그럼 나도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빨리 변희재 구속시키라고. 자, 저런 얘기들을 이제 쭉 했으면 뭐 비슷한 얘기들이죠. 뭐 다 증거 인멸이 지금 됐다.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 그게 다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막 꺼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자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거는 사법적으로 다 확인이 됐거든요. 대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문제 없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판결에서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변희재 씨가 저 주장하다가 JTBC가 고발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실형 2년 받았어요. 구속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다 평가가 끝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저게 뭐 정파를 넘어서서 조작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주장하시지. 그잖아요. 그때 주장 안 했던 건 본인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 왔고 사법적 판단도 내려졌는데 이제 와서 지금 마치 그게 뭐라도 있는 듯이 얘기하시는 거는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민주당이나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게서도 지금 저거는 호응을 얻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네. 과거에 그 뭐 태극기 부대나 이쪽에서 주장했을 때도 사법적 판단 끝나고 그 내용은 사라졌는데 그거를 다급하다고 겨우 손잡고서 지금 주장하는 게 변희재 씨 쫓아가서 저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맥락 없이 이제는 막 던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셨나? 이런 생각만 들 뿐입니다. 알겠습니다.